2026년 이란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주 낯선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쿠르드족이에요. 수천 명의 무장대원이 이란 서부 국경을 넘어 지상존에 투입됐다는 긴급 타전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왜 하필 쿠르드족이 이 위험한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지도의 경계선 넘어 숨겨진 100년의 잔혹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해요. 쿠르드족은 인구만 최대 4만 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무국가 민족이거든요. 지구상에서 이 정도 인구를 가진 민족 중 자기 나라가 없는 집단은 이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난 100년 동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들은 항상 똑같은 운명을 맞이해왔어요. 강대국이 직접 피를 흘리기 싫을 때 그들을 대신해 총을 들고 싸우는 지상군 역할이죠. 왜 이런 비극적인 구조가 한 세기 넘게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의 이란 전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의 트라우마는 110년 전 1916년 런던과 파리의 어느 비밀 회담장에서 시작됐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관들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직선을 쓱쓱 긋기 시작했거든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 땅을 나눈 거죠. 이것이 바로 중동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 불리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에요. 쿠르드족은 수천 년 동안 그 산악지대에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인데 말이죠.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고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쿠르디스탄이라 부르며 자부심을 지켜왔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이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듯 했어요. 1920년 세부르 조약에서 강대국들은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수립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명시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희망의 약속이 휴지조락이 되는 데는 채 3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터키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자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쿠르드족과의 약속을 가차없이 내던졌거든요. 결국 1923년 로잔 조약에서 쿠르드 독립이라는 글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도의 선이 쿠르드족이 살던 심장부를 그대로 관통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제와 이웃이 터키인, 이란인, 이라크인으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 거죠.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조차 금지당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터키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 공공장소에서 쿠르드어를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무자비한 진압과 지도자들의 처형뿐이었어요. 1946년 냉전 초기에 아주 잠깐 마하바드 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했지만 단 11개월 만에 붕괴하고 말았죠. 소련이 지원을 끊자마자 이란군이 밀고 들어와 대통령을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버렸거든요. 이 짧은 독립의 경험은 쿠르드족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 하나를 남겼어요. 강대국의 지원 없이는 독립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은 언제든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강대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100년간 이어져 온 이용과 배신의 연대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1970년대에도 반복됐어요. 미국 CIA가 이라크를 흔들기 위해 쿠르드족에게 비밀 지원을 했거든요. 수천만 달러의 무기와 자금이 흘러갔고 쿠르드 전사들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가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자마자 미국의 지원은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사전 통보도 없이 버려진 쿠르드족은 이라크군의 보복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죠.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더 끔찍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첩자로 몰아 화학무기를 투하했거든요. 할랍자라는 도시에서 단 하루 만에 5,000명의 민간인이 독가스에 질식해 숨으셨어요. 이건 19세기 역사상 가장 잔혹한 민간인 학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0년대 걸프전 때도 미국은 쿠르드족에게 봉기하라고 부추겨놓고 정작 미군이 철수할 땐 그들을 외면했어요. 수백만 명의 난민이 얼음붙은 산속에서 목숨을 잃었죠.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2014년 IS라는 괴물이 등장하자 세상은 다시 쿠르드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겐 비용도 많이 들고 정치적 부담도 컸거든요. 이때 쿠르드 민병대는 IS에 맞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최전선의 방패가 되어졌어요. 여정들까지 총을 들고 싸우는 쿠르드 여군 부대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그들은 수천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까지 IS의 확산을 막아냈고 서방의 칭송을 받았죠. 하지만 IS가 소멸해가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한 통으로 미군 철수를 결정해버렸어요. 동맹이었던 쿠르드족을 그들의 주적인 터키군 앞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 쿠르드족은 마치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5분 대기조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자, 그럼 다시 2026년 이란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다시 쿠르드족의 이름이 들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현대 전쟁의 아주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해요. 미국은 지난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려 5조 달러 넘는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쓰고도 남은 건 상처뿐이었고 결국 빈손으로 철수해야만 했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접 땅을 밟고 싸우는 지상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국가예요. 정규군만 58만 명의 독자적인 미사일과 드론 부대를 가진 혁명수가 비대가 버티고 있거든요. 미군이 직접 이란 땅에 들어가 지상전을 벌인다면 그 비용과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전략이 바로 대리지상전, 즉 프록시워예요. 이란을 내부에서 흔들 수 있고 전투 능력이 검증된 지형의 밝은 세력이 누구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이란 내부의 쿠르드 무장 조직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수십 년간 이란 정권과 싸워온 실전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이란 서부의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은 이들에게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이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이란 내부를 흔드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 전략인 셈이죠. 이란군이 서부 국경의 쿠르드를 막느라 정신없는 동안 미국은 하늘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삼성이 군대를 가진 꼴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쿠르드 무장 조직의 체계는 탄탄해요. 하지만 이 전략은 아주 위험한 도미노 게임과도 같아요. 쿠르드족은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 이라크, 시리아에도 살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 쿠르드 독립의 기운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도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나토 동맹국인 터키는 쿠르드 세력이 커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터키 인구의 20%가 쿠르드계라 여기서 불꽃이 튀면 터키 국가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이죠. 미국이 이란을 치려고 쿠르드 카드를 꺼냈다가 동맹인 터키와 정면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도 이 기회를 틈타 진짜 독립을 선언할 준비를 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의회와 군대, 그리고 막대한 석유 자원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면 이라크 중앙정부와 또 다른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지역도 유전의 70%를 장악하고 있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예요. 결국 이란을 잡으려던 쿠르드 카드가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대혼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복잡한 연쇄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한 강대국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국도 소련도 미국도 매번 자신들의 입맛대로 쿠르드족을 이용하고 버렸지만 결과는 늘 예측 불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100년째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장 눈앞의 전쟁을 이기기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장기판의 말이 없기 때문이죠. 쿠르드족은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지만 모든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스스로를 보호해줄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죠. 국가가 없는 민족은 국제법의 보호도 외교적 협상력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강대국의 의지에 총을 드는 것만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에서 다시 들려오는 쿠르드족의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기술이 발전해 기술이 들려오는 쿠르드족의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기술이 발전해 무인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녀도 결국 누군가는 땅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피의 대가는 항상 나라 없는 민족이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건 누가 먼저 자신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느냐, 그리고 그 희생의 끝에 무엇이 남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강대국들의 계산기 속에서 쿠르드족의 오랜 염원인 독립은 이번에도 희망 고문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중동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 역사의 변곡점이 될까요? 지도 위에 그어진 인위적인 선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강대국들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쿠르드족에겐 돌아갈 나라가 여전히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대국의 전력적 도구가 된 민족의 운명에 대해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경제와 평화의 속성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의 속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통찰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지혜롭기를 응원합니다. 쿠르드족의 총성이 멈추는 날 중동의 진짜 평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